자, 잔소리 그만하고 합시다. 그래도 신학기가 되니까 설레죠. 조교선생님 학교에 가면 나무도 좀 보고 그래. 여기 학교 진짜 조경 진짜 잘 돼 있다. 그 지금 학교에 가면 분홍색 꽃들이 쫙 돼 있거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그게 메롱나무다. 메롱나무. 메롱나무거든. 이게 분홍색이 많아. 길에 보면. 그리고 보라색 있고. 그리고 최신의 개량적으로 이제 흰색 있고. 최신의 개량적으로 이제 빨간색 있어. 빨간색. 나도 이거를 집에 키우고 있거든. 키우고 있는데 이 나무를 멀리서만 이렇게 다 이제 감상하면 돼. 이제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 가까이 가면 이 학생들은 머리 밑에 우르르 떨어진다. 나무가 달아 향이. 그리고 잎이 늦게 피거든. 그래서 진딧물이랑 깍지벌레랑 흰가루병약이라고 곰팡이도 많이 펴.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 그 흰가루라는 곰팡이가 머리에 쑥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감상만 하고 가면 돼. 아 왜? 내가 그래도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아냐? 포크레인으로 파야 될 이걸 내가 한 3시간 동안 삽질해가지고 두 그룹 뽑아냈다. 이거 분홍색 두 그룹. 보라색 이거 하나는 남겨놔두고 있고 이거 두 그룹 몇 메터 되는데 삽질해가지고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그랬겠냐. 약을 쳐도 안 되더라. 자 합시다. 기억 잠깐만 더듬습니다. 복습하는 건 아니고 4-140페이지. 4-140페이지 의제 배당. 그죠? 그럼 의제란 말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당이 아닌가 봐. 근데 배당으로 의제하겠다. 배당으로 의제하면 뭐 어쩔 건데?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그럼 입금 산입하겠다 그 얘기야. 왜?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했을 때 비만기록하니까 무상증자 받았을 때 비만기록하니까 회계 처리가 없지. 근데 세법상으로는 입금이라며. 그럼 입금 산입하는 거지. 그리고 주식가액에다가 없는다고. 유고차분은. 됐죠? 그럼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세법상 주식적수에 얘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됐죠? 그때 이 의제배당에 유형 1과 유형 2가 있다. 유형 1은 뭔데?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무상주로 수령하면 배당으로 의제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이면 배당이 아니고. 그런데 입금 불산입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의제하는 특례 규정이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가 뭐였는데? 자기주식 소각이 장난칠 소지가 있지. 세법에서 장난칠 소지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기간을 2년 요건을 많이 둔댔다고. 그래서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이자. 아니면 처분 손익은 과세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거는 2년 내 이런 거 아니었다고. 됐죠? 그리고 특례 2번은 뭐였는데?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지. 그럼 자기 주식에는 주식이 배정이 안 되거든. 배정이 안 된 부분을 실권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지. 아무튼 재배정을 하든 실권을 하든 간에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돼가지고 부가 증가하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럴 때 입금 단위만 됐어. 됐어요? 네. 아무튼 의제배당도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니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까지 같이 엮여야 돼. 근데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할 때 배제규정에 개정돼가지고 하나 들어가는 거. 그죠? 입금불산입 항목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했을 때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분 비율이 증가해서 배당으로 과세하지.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해줬는데 이제는 적용을 안 해준다. 됐죠?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잠깐 훑어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장면책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훑어드릴 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4-145페이지 밑에 무상주 의제배당 종합 정리돼 있죠? 그죠? 요것도 읽어줬어요. 기억나죠? 네. 그죠? 암기 다 해야 돼. 4-147페이지에 합병차익, 분할차익주 의제배당 대상. 요거는 우리 그만 못 갖고 간다 했다. 1차 시험 때는. 2차 시험 때 대비하기로 했다. 넘어갑니다. 4-150페이지 여기 하면 되죠. 이제 하고 있었네. 그지? 유형 2번. 유형 2번은 뭔데? 감자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해서 받는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한 거. 그럼 결국에는 처분 손익이거든. 처분 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게 맞고, 이걸 배당으로 의제해도 과세하는 게 맞는데, 배당으로 의제하게 되면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으니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죠? 그때 시험에 등장하는 거는 합병 그리고 감자가 등장해. 그때 우리는 감자를 보기 전에 합병까지만 보고 왔다고. 합병은 뭐가 등장하는데 합병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한다는 얘기는 비합병법인의 주주 입장이겠다고. 비합병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합병 대가를 받아. 합병 대가는 뭔데? 합병법인의 주식 혹은 단주 때문에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지? 합병 교부금이라고 표현해서. 그지? 그런데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주니까 얘도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주기 위해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했다고. 그럼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가액은 원래 지가 갖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과 동일한 걸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돈은 당장 과세한다 했어. 그래서 합병 교부금은 당장 과세하는데 그러면 기존 주식의 종전 주식의 잔고가액으로 신주식의 취득가액을 잡으면 되는데 손실 발생한 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둘 중에 작은 걸로 낸다. 시가와 작은 걸로. 그치? 그치? 근데 그때 적격합병 요건을 갖출 때 우리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지분의 연속성,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리고 고용의 승계 유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의 계속성,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얘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당장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종료일까지 지켜야 되는 적격합병 요건은 지금 시점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돼. 즉 종료일까지 지켜야 하는 요건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얘는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걸로 봐가지고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주지. 그때 적격합병 요건 중에 하나가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이 8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식과 돈 받은 것 중에 주식. 그때 주식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그게 시험에 나와. 그게 됐어요? 됐죠? 재밌지? 말로 이렇게 주저리 하니까. 안 그래? 2명, 3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스터디야. 어? 모여가지고 이걸 쓰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걸 요즘 애들 구술 스터디라고 그래. 구술 스터디. 그래서 2차 공부할 때는 스터디 할 때 커피숍에 앉아서 스터디 할 수 있다고. 체크. 준비 시작! 곰인 거야. 80년대에 살았어야 돼. 그래야 답 없는 거야. 말로 하면 많이 풀 수 있다고.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른데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동시에 동원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무기력 장치로 빨리 간다잖아. 좀 읊으면 좀 응? 손으로 쓰는 거 좋아하잖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곰된다고. 턴을 주고. 왜 산재 처리도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됐나요? 지요? 넘어갑니다. 자, 152페이지. 주식의 취득가액 돼 있죠? 그죠? 이제는 국가 시즌이야. 국가 시즌. 지난주에 오랜만에 와이프랑 과외단지 갔다 왔는데 와 국화 엄청나더라. 국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는시장 느낌이라서. 국화는 진짜 참 애매하거든. 근데 우리 마을에 저 밑에 집에 중국 내 어르신이 사시는 그 어르신이 한 분 사시는데 국화를 좋아하셔가지고 국화가 한 10몇 가지 종류가 있으실 겁니다. 집에. 그래서 자꾸 갔다가 심을래 좀 줄까 이러는데 저는 싫더라고. 싫은데 요번에 과외단지 갔는데 우리나라 토종 국화가 있는데 그거는 예쁘더라. 그래가 좀 사다가 또 심어놨지. 그리고 요즘에는 칸나가 볼만하거든. 칸나라고 있어. 칸나. 이게 볼만해. 바닷길로 이렇게 쭉 타고 기장 일광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칸나 이제 굴락지가 있어. 굴락지. 지금 참 볼만할 때. 빨간 꽃이 피거든. 계량적으로 노란 꽃도 있는데. 칠판. 자, 유형이면 감자, 계산, 탈퇴, 계산, 합병, 분할로 인해서 주주가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하면 되지. 그지? 용을 배당으로 의지한댔다고. 그렇죠? 그때 방금 본 게 합병이었어. 나머지 시험에 안 나와.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뭔데? 감자야. 감자. 다시 쓸게.
자, 그럼 감자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하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겠대. 과세하겠대. 됐어요? 됐나요? 요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걸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감자 대가는 뭔데?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라고. 내가 회사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다시 사와가지고 번개처럼 빨리 움직여서 소각장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요게 유사한 감자잖아.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한테 돈을 받았지. 그게 감자 대가. 처음에 주식 살 때 취득가액, 그지? 그만큼을 배당으로 의지하겠다고. 그럼 과세되네. 대신에 수익 배당금 입금부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안 돼. 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마무리할 때. 원래는 됐었어. 원래는 됐었어. 자, 그럼 요 파트에서 뭘 물어보기 위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느냐? 밑에 주식의 취득가액 봐봐. 주식의 취득가액은 지금 세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법상 취득가액이야. 세법상 취득가액이라는 얘기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하겠지. 그죠? 근데 그 밑에 단기소각 주식이라는 게 있어. 단기소각 주식 특례. 그럼 단기소각 주식은 좀 다르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단기소각 주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그죠? 대고 있는 게 맞나? 지난주 거는 혹시 소리 다 들어갔더나? 또 안 들어갔다. 자, 단기소각 주식이 뭐냐? 표 밑에 단기소각 주식이란 감자 전 2년 내에 또 2년 나왔죠? 그죠? 일반적으로 제한을 그때 2년을 좀 많이 한다고요. 무조건 2년은 아니다 또. 자, 감자 전 2년 내에 취득한 무상주 중에서 수령했을 때, 받았을 때 의제 배당으로 과세 안 됐던 거, 그걸 단기 소각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 단기 소각 주식 특례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위에 표로 다시 돌아봐요. 단기 소각 주식이 만약에 있냐 이거야. 있냐? 있으면 유사 감자를 할 때, 소각을 할 때, 쓰레기장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릴 때 단기 소각 주식을 먼저 불태워서 없애버린 걸로 보겠대. 됐어요? 그때 단기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하겠대. 0원. 나머지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대. 원칙이 뭔데? 평균법 원칙이었지. 그 중에서 총평균법이었지만. 그지? 그지? 자,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단기 소각 주식이 없으면 그것도 평균법에 따라 한다고. 오른쪽에 사례 있죠? 그죠? 문제를 조금 읽어보기 위해서, 사례는 풀이만 해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서를 잠깐 볼 거야. 자료 던져주는 것도 좀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땠어? 배 많이 고팠어요? 중간에 점심을 먹고 할까? 아니면 달아서 할까? 어땠어? 아, 배고파? 그럼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그래야 돼.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면 짜증나. 짜증나. 그러면 나 수업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쓰레기처럼 보인다고. 밥 먹고 가야지. 왜? 부끄러운 거 아닌데 왜? 왜? 조교생 얼굴 터지겠다. 내가 학교 가서 조교쌤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애들한테 누구도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여기 학원에 정신 차린 조교쌤이 한 명 없다 했다고. 엄청 예쁘다고 얘기해놨어. 왜? 이상하다. 예쁘다고 얘기해줬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네. 네? 그럼 못생긴다고 얘기할게. 아니, 농담이에요. 애들한테 동기부여되라고 좀 얘기를 했어. 공부할 생각 있으면 해보라고. 1123페이지. 1123페이지. 자, 예제 다음 자리에 의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죠? 그죠? 그죠? 2번부터 봐봐. 을 법인은
25년 중에 주식 일부를 한 주당 10,000원의 유상 감자를 했대. 10,000원이 감자 대가인 거야. 그지? 이로 인해서 갑법인이 보유한 을법인의 주식 중 300주가 소각이 됐대. 언제? 25년도 중에. 됐어요? 자, 밑에 물음 봐봐. 물음에 경우 1번 유상 감자액이 25년 12월 20일인 경우 되겠죠? 그죠? 경우 2번 을법인의 유상 감자일이 6월 20일인 경우 되겠죠? 그죠? 6월 20일인 경우에 요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면 12월 20일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답 그냥 참조하세요. 저는 경우 2번만 할 거예요. 됐죠? 자, 위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자료 한번 붙어보자. 갑법인은 25기 2025년 풀이네 체크 딱 하고 25기 초에 현재 을법인의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어. 나는 갑이야. 1,000주 내가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취득 내역 보니까 한 번에 사온 게 아니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취득했다고. 됐어요? 10월 10일, 8월 20일, 4월 10일 이렇게. 됐죠? 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21년 10월 10일 10월 10일 몇 주 취득했는데 600주를 취득했대요. 600주 얼마에 취득했는데 750만원에 취득했대요. 100만 단위 생략할게요. 이렇게 그죠? 숫자가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자, 그 다음 2023년 8월 20일 23년 8월 20일 그때 100주를 취득했대요. 100주 얼마 주고 취득했는데 아니네.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무상주를 수령했네. 을법인의 주발초를 자본 전입해가지고 무상주를 교부해서 무상주를 수령해서 주발초는 제일 대표적인 입금 불사리 방법. 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수령하면 의제 배당이 아니지.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됐어.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2024년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에 300주를 취득했어. 300주 취득했는데 보니까 을법인의 이익준비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이익준비금 제일 대표적인 입금 항목. 그럼 무상주 수령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됐겠네. 됐겠네. 얼마로 과세가 됐을까 이거야? 액면가액으로. 액면가액이 얼마라고 되겠지? 5,000원. 그러면 이거 가액 곱하면 얼마일까? 150이야 1,500이야? 150. 됐어요? 됐나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언제냐 이거야? 경우 2번이야. 오늘은 25년 6월 20일. 요날 우리가 감자를 한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감자식 의제배당 여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고. 감자식 의제배당 여부는 이렇게 판단한다. 감자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이 되지. 그죠? 감자 대가부터 해볼까? 몇 주를 소각했다는데 300주. 대가 얼마 줬다는데 한 주당 10,000원. 됐어요? 그럼 300만 원이겠죠? 그죠? 됐나요? 네. 이제 취득가액을 빼보자. 취득가액 요 얘기야. 600주, 100주, 300주 단계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총 1,000주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300주를 불태워서 없애버렸다고. 그 300주는 요거냐 이거야. 뭐겠어요?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원칙이 뭐예요? 평균법이라고. 평균적으로 없어진 거라고. 그럼 평균적으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칠판 봐봐. 총 1,000주지. 1,000주. 근데 이렇게 할게. 600주, 100주, 그리고 300주. 그치? 한 주당 단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계산하면 되지. 600주는 얼마인데? 750만 원. 왜 이렇게 자꾸 소리가 들어가지? 자, 그 다음 100주도 얼마인데?
없지. 그지? 300주를 얼마인데? 150만 원. 요게 한 주당 단가지. 몇 주를 없앴다는데? 300주. 어렵다고 거짓말 해보세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요게 경우 1번이야. 경우 1번. 해답 보고 조금 할게.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30만 원 이래 나오네. 됐어요? 됐나요? 자 이제 7, 8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등장하는 거. 감자식 의제 배당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감자식 의제 배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단기 소각 주식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 단기 소각 주식. 단기 소각 주식이 뭐라 했는데, 감자전 2년 내에 취득한 무상주 중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된 거. 7번. 감자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 중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된 거. 2년이면 여기까지 와지네. 경우 1번은 2년이면 여기까지밖에 안 와. 그래서 단기 소각 주식이 없어. 그래서 저렇게 한다고. 근데 경우 2번은 여기까지지. 요 중에 무상주를 수령했는데 의제 배당으로 과세 안 된 게 있어? 요 있네. 얘가 단기 소각 주식이네. 그럼 단기 소각 주식이 있으면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됐거든.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감자대가에서 취득가액 체감할 때 이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건 단기 소각 주식이 먼저 구성하는 걸로 본다고. 단기 소각 주식이 먼저 불태워 없어진 걸로 보겠다고. 몇 주 있는데? 100주. 그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하래? 0원. 뭐 0을 곱하면 0이야. 0이야. 총 몇 주를 불태웠는데? 요거 먼저 100주 불태웠으니까 나머지는 200주지. 네. 200주는 단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데? 평균법이 원칙이요. 평균법 원칙으로 해볼까? 이 200주는 요거랑 요거에서 200주가 왔겠지. 그지? 그러면 600주. 화면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면 뭐 소리 듣고. 600주, 300주 분의 750, 150.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이걸 계산해서 차가면 돼. 해답 참고할게요. 해답 참고하면 얼마가 되냐면 100만. 됐어요? 요거 가지고 결론 확인합시다. 어떤 결론? 단기 소각 주식 특례를 적용 안 했을 때보다 적용했을 때 훨씬 더 무겁게 과세가 되죠. 그죠? 예, 그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요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최근에 소각을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타기를 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재를 둘 때는 일반적인 2년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2년 역산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단기 소각 주식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됐어요? 요걸 시험장에 갔을 때 출제 교수님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유형 2번은 감자, 단기 소각 주식, 그리고 합병 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인지, 네? 그때 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를 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됐어요? 그럼 세부사님 다른 건 안 주게 합니까? 다른 건 안 주게 하죠. 왜 안 주게 합니까?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오면요, 그때부터 또 중요해지겠죠. 어쩌겠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나올 거라고 보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다고. 소일고 외양간고 체력밖에 안 돼. 네? 다 하고 싶으면 여기 아무도 안 왔을 거 아니야. 혼자서 공부했겠지. 네? 조금만 하고 싶으니까 여기 왔잖아. 뭐만 하면 될지 내한테 물어보려고. 네? 이번에 갔는데 오랜만에 애들 보니까 좋더라고. 또 외국인 친구들이 왔더라고. 이제 4학년이래. 4학년. 잘 지냈어?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 이제 내 사투리 익숙해졌지? 그러니까 네 알아듣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챗GPT도 뭐 사투리 알아듣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됐어요.
됐나요? 자, 이제 서머리로 보세요. 서머리 4-153페이지 4-153페이지 됐어요?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1차형이야. 근데 2차 시험은 여기서 중간에 주식 일부를 팔아.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근데 여기 1차 시험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중간에 처분하는 것도 잠깐 봐야 돼. 처분하는 것도. 처분하는 거 왜요? 봐봐. 중간에 여기서 감자를 하기 전에 일부를 처분했대. 어떤 걸 팔았냐 이거야. 어떤 걸 팔았냐 이거야. 유가증권 평가 보면 뭐래서 평균적으로 판 거야. 됐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밑에 세부사항보다 12월 1일에 200주를 팔았대. 200주를 팔았대. 78. 12월 1일에 24년 이렇게 200주? 200주를 팔았대. 그럼 봐봐. 총 1000주 있었는데 200주를 팔았으니까 20%가 팔려나간 거지. 그 20% 어디서 팔려나갔냐고. 여기서도 20%, 여기서도 20%, 여기서도 20%. 그럼 남은 거는 몇 주 남았는데? 남은 거는 480주, 남은 거는 80주, 남은 거는 240주. 요걸 가지고 단기 소각 주식 특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뭔데? 평균법. 뭐만 주의하면 된다 했는데 유가증권 평가 방법에서 선입선출법인데가 있었잖아. 어디였는데? 수입배당 입금부사입. 그것만 주의하면 돼.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이게 의제배당이더라. 와, 참 어렵긴 한데 양은 적구나. 그치? 양은 적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신설된 조문이 또 들어왔다. 그게 4-156페이지. 됐어요? 4-156페이지 보기 전에 깜빡했다. 또 하나만 확인하고 봅시다. 손가락 끼고 4-63페이지. 수입배당 입금부사를 우리 배제 규정이잖아. 제일 마지막에 본 배제 규정이 동그라미 7번이야. 우리 어제 같은 지난주, 그지? 지난달 같은 지난주인가? 표현 잘못했나? 동그라미 7번 봤던 거 기억나죠? 우리 방금 공부한 거 이거 감자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해가지고 의제배당 구성하지. 요것도 수입배당 입금부사의 대상이 됐거든. 근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안 돼. 그게 동그라미 6번. 자, 읽어줄게. 책 읽어주는 남자라 했어. 자본의 감소로 인해서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조문이 이래 돼 있어. 그럼 수험생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감자 차익이야. 감자 대가에서 취득가액 차감한 거. 근데 이걸 우리는 배당으로 의지해가지고 과세하잖아. 그렇지만 수입배당으로 입금부사님 이제 안 하겠다 그 얘기야. 됐나요? 왜? 감자 차익은 본질적으로 입금불산이 방법이니까.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 됐어요? 과거에는 이것도 수입배당 입금불산을 해줬어. 근데 자꾸 이제 형평성 이런 걸 따지겠지.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합리적으로. 에? 됐죠? 그런 작업을 필요하네. 회계는 참 합리적이지만 세법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는구나, 혹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보완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그런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에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지. 그지? 합격하면요 나만 스트레스지. 왜 나만 스트레스인데? 나는 강의하니까. 나머지는 관심 없겠지. 그지? 관심을 가져야 도태가 안 돼요. 이제 오세요. 156페이지.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이거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페이지 와서 보고 갔나? 페이지 와서 보고 가지는 않는다. 보고 갔어요. 피드백 조금만 줘봐. 김현우 회계사님 회계책에 찾아봤다. 찾아봤자? 잘했다. 이 뜻에? 그래. 있다고. 자본 파트에. 그냥 페이지. 그렇지. 맞아. 486페이지. 아닐 거야. 미안해요. 그냥 던졌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우는 소리 하기 전에 찾아라도 좀 보러. 그런 것도 안 했으면서 왜 우는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비겁해 보이는 거야. 꽁으로 먹을 생각일 거야. 노력도 없이.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공부 아니에요. 찾아보는 게 공부예요. 찾아보는 게 공부.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꼭 찾아봐요. 자, 그거라고 이제. 챗GPT 이번에 5.0으로 업되면서 챗GPT랑 토론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 서비스도 하거든. 써봤어요?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더라. 우리가 이렇게 너랑 나랑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봐. 얘기를 하다 보면 네가 무슨 얘기를 하다 내가 중간에 말을 끊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다시 정정해서 지금 다시 회의를 하자. 그 전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돼. 그게 돼. 내가 챗GPT한테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개인 사업자들이 명절 때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많이 사. 근데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회계사무실의 여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개인 사업자들 상품권 살 때 제한이 있던데요. 못 산다던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던데요. 뭐 이런 말들이 있어. 내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제 차 운전하면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챗GPT한테 그래서 회계사무실 직원들이 그런 걸 한 번씩 물어보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예,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세법상 제한은 없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한다든지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서 법적 증빙으로 갖추면 됩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말 중단해봐. 네,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상품권은 제와 아니라 가지고 부가세 여지가 생기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확인해봐.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서 신용카드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학습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 엉터리로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이게 토론이 된다고. 이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 해보니까.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야.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끊기는 거야. 왜 끊기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어. 해봤어요? 인식을 엄청나게 잘해. 내 말을 차 안에서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너무 서비스가 괜찮아가지고 나 이거 이용하고 싶은데 이건 얼마야? 나 어차피 3만원짜리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야? 29만 9천 원. 한 달에. 한 달에. 그래서 알았어. 쪼개서 쓸게. 쪼개서 쓸게. 29만 9천 원. 근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럼 그걸 못합니까? 저는 그거 안 해도 써지던데요. 1시간 제한 없던데요. 중간에 말 끊고 이렇게 말이 섞이고 이게 안 돼. 내가 말하는 걸 기다렸다가 듣고 지가 판단해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그래. 근데 그 1시간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막 실시간으로 토론하는 느낌이야.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굉장히 유익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세법 전문가, 저는 세법 전문가잖아. 여러분들은 세법 전문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지? 세법 전문가지 4대 보험 전문가는 아니거든.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4대 보험 관련된 얘기를 같이 하는 거지. 4대 보험 얘기, 일단 브리핑 해봐.
그러면 세금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게 되니까 노무사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괜찮더라고. 굉장히. 그래서 어제 와이프한테 슬쩍 떠봤는데 와이프가 비싸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저희 와이프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거든. 괜찮더라고. 그래 되고 나니까. TV에서 광고할 때 박사랑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싶더라고.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 근데 세법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 정신 차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 목소리랑 성격도 구분할 수 있어. 5명인가 6명이 있어. 내가 대화할 사람이. 거기에 성격이 있어. 차분하고 목소리 뭐 톤이 높은 사람, 여성인데 뭐 진취적이고 톤이 낮은 사람, 이렇게 종류가 한 4-5가지 있어. 4-5가지. 나는 뭘 선택했는데 말 잘 알아듣는 사람. 농담이 있거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수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수준이. 여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걸 초월해야 돼. 아니면 챗GPT만도 못하면 대체되는 거야. 7번. 자, 요거예요. 회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자본의 방이 5개 있죠. 자본금, 그 다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 2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방이 3개 있죠. 그죠?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거래. 그리고 임의적립금, 위처분. 그지? 이게 자본금이. 그지?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 이걸 감액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감액한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있어. 그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칠판 배당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배당을 줬다. 나는 지금 배당을 받는 입장인 거야. 그때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됐죠? 자,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 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돼 있죠.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렇죠?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니까 한도는 장부가액 한도다. 밑에 참고 여러분들 보시고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입금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유를 봐봐. 취지. 이익 처분에 의한 배당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거기 때문이다. 어떤 건데? 동그라미 1번.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중에 주발초뿐만 아니라 입금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이 있잖아. 자본잉여금. 뭐 자처이익 있지. 그지? 또 어떤 게 있어 보니까 출자 재면 시 채무면제이익.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주식의 주발초래. 그럼 이익잉여금이잖아. 그지?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중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거.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합병 차익 중 입금 항목분, 적격 분할 차익 중 입금 항목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여기 포인트는 입금 항목분. 입금이다 그 얘기야. 재원이. 입금이라고. 됐나요? 근데 이 입금이 자본잉여금에 지금 있대. 그걸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했다 그 얘기야. 그럼 입금을 항목을 재원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다 그 얘기라고. 됐어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돼 있죠? 됐어요? 됐어요?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은 입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옆에 화살표 보니까 요거는 자본준비금이라기보다는 평가 차익의 성격이기 때문에 요것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입금으로 과세를 하겠대. 근데 옆에 보니까 현재 상법상 요거는 배당이 불가능하니까 요런 일은 없어.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요것도 입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나요? 동그라미 3번 적격 합병 차익, 적격 분할 차익 중 3%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우리 안 했죠? 그죠? 그냥 3% 재평가세율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요렇게만 기억하면 돼. 됐어요? 근데 옆에 괄호 안에 보니까 뭐 법으로 정한 금액이 있는가 봐. 그걸 한도로 한다네. 됐어요? 됐나요? 자, 위에 별표시에 밑에 별표시 1에 동그라미 위 동그라미 1의 감액으로 받는 배당은 입금이야. 그지? 그런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이래. 됐어요? 왜? 의제 배당이니까.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했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됐나요? 됐어요? 동그라미 1번에 그거 하나 놓치고 갔다. 세 번째 줄 끝에 1% 재평가세율이 포함된 재평가 적립금. 요건 입금으로 보잖아. 그지? 요거 안 읽고 넘어갔네.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별표시 2번을 봐봐.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의 감액으로 받는 배당은 입금이 맞아. 입금이 맞아. 됐죠? 그런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은 아니다. 왜? 재평가 적립금은 우리 입금으로 보지 않았잖아. 됐죠? 지금 문구에 헷갈리면 안 된다. 야, 방금 네가 입금이 맞다 했잖아. 이걸 재원으로 감액을 해가지고 받는 배당은 입금이라는 얘기야. 재평가 적립금 3%짜리 재평가 적립금 입금 아니라 했잖아. 그지? 그 표현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봐봐,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3% 재평가 세율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은 입금이 아니라 했어. 3%는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무겁게 과세가 됐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입금이라는 얘기는 요걸 감액시켜서 무상증자를 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입금으로 과세된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무상증자를 한 법인 입장에서 입금이 아니었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잖아. 이 수입배당 입금 불산이 아니라고. 됐어요? 한 복잡해. 그치? 근데 어쩌겠어. 법조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법조문이 좀 알기 쉽게 쓰여지면 좋겠으면 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위임법이라잖아. 시행령이 좀 자세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 시행규칙이 더 자세하게 내려놓고 이러는 거지. 그치?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지. 소련 말이니까. 그래서 책 읽어주는 남자가 있는 거야. 됐어요? 복잡죠? 그죠?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왜? 추가된 게 많아요. 추가된 게. 손가락 잠깐만 끼고요. 절로 갑시다. (4-63페이지) 4-63페이지 적용 내재. 자, 이제 안 한 거 하는 거야. 동그라미 5번 안 했죠? 동그라미 5번 봐봐.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차익 중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수입 배당금. 요건 입금으로 과세된다 했어요. 됐지? 근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안 한다고 해. 됐죠? 됐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되지. 자산 재평가법을 위반해서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입 배당금 되지. 됐어요? 어떻게 기억하면 된대?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 감액. 됐어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산 재평가법 위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아까 우리 현행법상 이거 감액해서 배당이 재원을 못 쓴다 했잖아. 근데 그걸 배당을 해버린 거야. 그럼 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표현 기억할 필요 없이 3% 재평가 세율이 적용됐대. 나를 봐봐. 이 회사가 과거에 2000년까지 존재하는 자산 재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3% 재평가 세율 적용되는 게 뭔데? 건물이었잖아. 건물을 재평가한 거야. 그래서 3%로 과세가 됐어. 그리고 그 차액을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본잉여금에 넣어놨다고. 근데 자본잉여금에 넣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익준비금이랑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했어. 그 감액한 금액이 재평가 적립금 3%짜리였던 거야.
요걸 감액하면서 배당의 재원을 써가지고 여기 배당을 줬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얘 입장이야. 얘가 일단 의제 배당은 과세가 되냐고. 의제 배당은 과세가 된다고. 그런데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면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됐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얘 얘기냐 이거야. 됐어요? 그때 저한테 그거 하나 질문했었죠. 내가 이제 생각났다. 저 기타 사유출 주주가 받아갔는데, 그지? 얘 얘기라고. 얘 얘기. 응?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지? 아, 길어 그냥. 그래.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됐죠? 됐죠? 여기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경험치로 쌓인 거야. 노하우가. 학생들이 이 파트를 왜 힘들어하는데 여기 얘기인지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구분을 못하는데 회계가 안 돼 있는 거지. 회계가. 응? 아니 괜찮아. 조 교수는 회계 돼 있잖아. 왜 울려고 그래? 회계 돼 있는 사람은 웃으면 되지. 웃기고 있는 그 정도도 안 돼 이렇게. 예? 소리는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재수없다 한다. 예전에 그 얘기한 적 있죠. 객관식반에 50명 60명 들을 때 맨 뒷자리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대학생 학생 둘이가 앉아 있었는데 저끼리 웃고 떠들고 난린 거야. 객관식반 문제풀이반에 쉬는 시간에 데리다가 뭐라 했어. 또 너무 소란스럽다고.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재밌대. 잘 풀려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샘하기 시작한 거야. 저주를 퍼부는 거지. 떨어져라. 근데 같이 시험 보러 가잖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포기해라. 그 포기하고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고 포기하라니까 포기하고 안 오더라고. 됐나요? 됐어요. 됐죠? 이 조문들이 한 번에 확 추가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추가됐어요. 좀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해요. 저도 볼 때마다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추가로 들어온 조문들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시험에 계산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됐어요? 됐죠? 빠뜨린 게 있나? 수입배당 입금 불산의 배제 규정 다 했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의지배당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할 건데, 감가상각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양이 많아요. 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양이 일단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 시간에 공부했던 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 아니면 조금 힘들거든. 잠깐 쉬었다가 감가상각비 얘기를 해봅시다.